이제 8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 또 기본 문제들을 설명하기로 할게요. 이 속도, 가속도와 미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첫 번째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사실하고, 두 번째는 수직선 위에서 점의 운동,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했을 때 위치 그래프나 속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것은 미분을 속도, 가속도에 적용을 해봤더니 쓸만하더란 얘기죠. 웬만한 것들의 비율,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타, 다른 자연 현상의 미분을 응용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지? 그럼 이제 이 기본 문제 1번부터서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먼저 1번. 1번은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 속도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 올리는데, 그때 높이에 대한 식이 지금처럼 나와 있어.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보면은 2초나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게 높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높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해서 높이가 변하는 높이의 변화율. 그게 바로 속도가 되겠죠. 높이가 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미분해서 h 프라임 하게 되면은 25 마이너스 10t가 돼. 근데 이게 바로 속도에 관한 식이 되는 것이다. 그럼 2초일 때, 3초일 때 속도라는 거는 t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2초일 때 속도가 되는 거고,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3초일 때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는 지금처럼 플러스인 값, 마이너스인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지금은 위로 물체를 던져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중이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하는 중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 자, 그럼 괄호 2번.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 h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을 먼저 구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약분을 해가지고 t는 마이너스 1하고 6 그러는데 시간이 마이너스일 리는 없지. 그래서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해라. 그렇게 보면 되겠다. 6초일 때의 속도. 그럼 아까 미분했던 식이 여기 있지? 그래서 v에다가 6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괄호 2번 정답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괄호 3번 최고 높이. 최고 높이. 물건을 던져 올렸는데 최고의 높이 올라갔다 떨어진다. 이때 최고의 높이. 이거는 속도가 0일 때. 괄호 2번처럼 물건이 땅에 떨어질 때면은 높이 h가 0인 것이고, 최고의 높이, 여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거든.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그래서 속도가 0일 때다. 자, 그럼 이제 속도가 0일 때 t의 값은 2분의 5가 되겠어. 그래서 t가 2분의 5일 때 높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30 플러스 25에 2분의 5를 곱하고 마이너스 5에 2분의 5의 제곱을 곱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처음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이번에는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총 이동한 거리.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하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여기가 높이 30m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최고 높이에 올라가던 때는 언제지?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일 때니까 그때 2분의 5를 대입해서, 그리고 다시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는 시간이 6일 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h의 2분의 5를 이제 계산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2분의 5를 계산한 값이 61.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걸린 시간은 6, 땅에 떨어질 때까지 출발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30에서 61.5만큼 올라갔지. 올라간 거리가 31.5, 그 다음에 떨어진다. 떨어진 거리는 61.25. 31.25, 61.25. 그래서 더하면은 92.5. 그래서 평균 속력은 지금처럼 계산하는 걸로. 는 기본 문제 2번을 보자. 이제 2번에서는 수직선 위에서 점이 운동하는 것,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기초 개념을 공부할 때 설명 들었었는데 그걸 하나 여기다 적어 놓자. 운동 방향,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 이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제 기억할 게 있는데, 운동 방향 전진,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진이라고 그래. 그럼 위치 그래프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운동 방향이 후진한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왼쪽으로, 위치 그래프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된다. 자, 이거를 먼저 좀 기억을 살려놓고서 시작을 하자. 자,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이야.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을 하자. (2하고 8일 때). 자, 위치를 미분한 식이라니까 속도의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위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것으로. 그럼 이제 극대점과 극소점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는 t가 2일 때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20 플러스 32 12 24 12 36 3분의 44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8일 때 8일 때면은 3분의 1 8의 3제곱 64에다 8이면은 512 마이너스 5 곱하기 64 16 곱하기 8
그래서 3분의 512,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20, 86, 48, 128, 그러면은 마이너스 192, 그래서 3분의 512에서 326, 39, 27, 315,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되겠어. 네, 속도의 그래프, 위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도록 하자. 바로 1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면은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이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일 때를 찾아주면 돼. 근데 속도 그래프를 보고서도 찾을 수가 있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2초일 때하고 8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의 범위가 2에서 9까지일 때 최대 속력 구하기. 자, 이때 이 속력이라는 거는 좀 동그라미를 쳐놔라. 속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면은 전진, 마이너스면은 후진.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방향과 상관이 없어. 그냥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얼마냐. 그래서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2에서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하고는 인연이 없고 이 속도 그래프에서 말이야.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2에서 9까지라면은 요 점에서 9를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데요. 7이 되겠다. 그러면 2하고 8의 한 가운데가 t가 5일 때인데 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서 y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9. 그치? 그래서 속력이라는 단어를 속도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7을 답으로 쓰지 않고 마이너스 9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9를 속력의 최대값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 그럼 이제 기본 문제 2번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기본 문제 3번에 있는 그래프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0에서 1까지 이렇게 좀 구부러진 그런 곡선이고 쭉 그대로 가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 그럼 이제 가속도의 그래프를 구한다. 지금 이거는 속도. 그럼 가속도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라는 뜻이 되겠어. 그럼 1초, 2초, 3초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돼. 뭐냐면은 1에서 2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이 부분은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2에서 3까지 감소하는데 직선으로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상수가 돼.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이렇게 가로축에다 그으면 되고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면서 상수인 그런 모양이 된다고. 그럼 제일 비슷한 게 어떤 거냐? 일단 1번하고 2번이 되겠다.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 1번하고 2번. 그럼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이 K라는 값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 차이가 있어. K.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라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다 생각해보면 0하고 1을 직접 잇는 이 파란 선의 기울기가 K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K만큼 증가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어. 근데 중간에 노란 선 봐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K보다 클 수도 있는 거니 절대 클 수는 없는 거니? 지금 미분이 가능한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점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해. 근데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은 말이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K보다는 작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K보다 클 수가 있다. 그 얘기는 가속도가 K보다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찾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자. 4번은 키가 180cm, 높이가 4m인 가로등. 그래서 가로등의 높이를 400이라고 쓸게. 그럼 사람 키의 키를 180이라고 하려고. 그때 이제 그림자가 형성이 된대. 그럼 그림자라는 거는 가로등이 위를 지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바로 그림자의 끝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의 길이가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사람이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다. 매분 88m니까 t분 후에는 이 길이가 88t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그때 이제 괄호 1번 그림자,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 그림자의 속도면은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라서 가로등의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가 변하는 변화율이 돼. 그리고 괄호 2번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면은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 길이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 그럼 이 길이가 88t일 때 이 길이는 얼마인지를 우선 구해놓고 보자. 비례식을 이용할 거야. 여기를 x라고 할게. 요 길이를. 그러면은 400 대 180은 88t 플러스 x 대 x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400 곱하기 x는 180 곱하기 88t 플러스 180x. 그래서 220x는 180 곱하기 88t니까 x는 220분의 180, 88t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0이 없어지고 22가 약분되면 4가 되니까 72t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72t가 되겠어. 자, 그럼 괄호 1번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를 뜻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160t가 되는 거지. 160t. 그림자 길이. 근데 그때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는 뜻이라서 160이다. 이렇게 답을 정하면 돼.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림자의 길이. 괄호 1번에서는 선생님이 말을 좀 바꿔서 해서 괄호 1번에서는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는 요거 전체로.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72t. 그럼 이거를 미분한 변화율은 72. 자, 이렇게 답을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돼. 어떤 것이든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거를 미분했을 때 바로 변화율이 된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볼까? 5번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한대. 그러니까 1초 후에는 반지름이 0.2cm가 되고 2초 후에는 반지름이 0.2 곱하기 2, 3초 후에는 반지름이 0.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럼 t초 후는 반지름의 길이가 0.2t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구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0.2t인 구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까? 건널비라는 건 공식이 어떻게 돼?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반지름이 0.2t니까 이거를 제곱한다 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0.4하고 4면은 1.6 파이 t의 제곱. 이게 건널비에 대한 식이 돼. 그럼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3.2 파이 t가 건널비의 변화율에 대한 식이 된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라 그랬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되려면은 t가 5일 때지. 그래서 결국은 t가 5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은 16파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건널비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거를 미분하면 건널비의 변화율이라는 식이 돼. 건널비의 변화율. 그때 이제 반지름이 10cm일 때다 나왔기 때문에 t가 5일 때, 그러니까 5를 집어넣어서 정리했던 것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부피의 변화율도 만들어 볼까?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3분의 4 파이 그리고 반지름 대신에 0.2t를 대입해 주면 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3분의 4에다가 0.008 파이 그리고 t의 3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생각해 보면은 3제곱 없어지고 3, 그 다음에 0.032 파이의 t의 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면은 t에다가 5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길이가 됐던 넓이가 됐던 부피가 됐던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놓고 미분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문제 설명을 다 마칠게.